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잘러 장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그 지식창업가 분들이랑은 좀 많이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기식창업자이신데 트레이너들, 특히 헬스 트레이너 분들의 독립을 돕는 1인 창업가 제이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이코치님은 제가 스레드에서도 만나 뵙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 같이 그 차를 한잔 했고 이렇게 인연이 좀 맺게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팟캐스트에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하시는 일이 상당히 되게 니치해요. 보면은 트레이너 분들을 대상으로 기업 강의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그 코칭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온라인으로만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제가 처음에 되게 느꼈던 거는 정말 그렇게 니치한 시장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제가 대신해 드린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후지님 이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이코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 코칭 관련해서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코칭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강의 사업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NS로 트레이너분들께서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는 교육 과정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확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만 더 상소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다이어트 코칭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이론 그리고 트레이너분들께서 실전에서 회원분들을 코칭할 때 필요한 스킬들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스타 그리고 스레드를 운영하면서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마케팅적인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르치는 방법과 따로 독립을 위한 마케팅 이렇게 네, 두 분반으로 나눌 수 있다. 네. 그 두 개의 상품이 다른가요? 그러면? 두 개의 상품은 일단 성격은 다른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거 비즈니스 과정은 제가 업셀로서 판매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코칭 과정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본인만의 교육 자료를 만드세요. 그래서 1시간짜리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이제 이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게 또 도와드리는 과정을 추가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따로도 운영하고 같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셀이라는 게 상향 판매이고 기존 구매 고객에게 다른 제품을 같이 판매하시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트레이너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직접 또 트레이너 생활을 또 오래 하셨었잖아요. 얼마나 네네. 하셨던 걸까요? 일단 현장에서 뛴 거는 9년, 10년 네. 차 정도 되고요. 횟수로만 따지면 거의 한 11년 되는데 제가 네. 11년을 다 일을 하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한 건 한 8, 9년 정도 됩니다. 네. 멋집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혹시? 그러면서 이걸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하시다가 1인 창업가로서 또 이제 트레이너 코치로서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내부에서 트레이너 대상으로 교육을 몇 번 진행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꽤 나름대로 제 기준에선 저한테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눈으로 보여졌던 성과 중에 하나는 저희 센터 내부 교육이었는데 외부에서 지인 소개로 오시고 이 교육을 듣고 저희 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으로 이제 취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제 지점에 오셔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머릿속에는 이제 이게 뭔가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근데 딱 그때 당시에는 아이템이 떠오르진 않았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교육 사업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급여 인상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절대 급여 인상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고 그해 12월에 이제 퇴사하고 바로 제 비즈니스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트레이너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좀 오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라는 계기가 좀 있었고 좀 내 걸 할까 말까 생각했던 찰나에 급여 인상을 요구했더니 절대 안 된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들으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인상을 요구하고 내가 왔을 때 좀 더 이 센터에 더 많은 매출을 끌어낼 수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협상 카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지점의 특성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 일했던 곳은 대형 센터였어요. 네. 그래서 이미 저를 만약에 올려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클 수 있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운영자 입장에선 사실 저 하나 나가도 제가 제 딴에는 이제 실적도 좋고 그리고 기여도도 높다고 생각했지만 운영자들 입장에선 저 하나 나가도 또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수업만 계속 돌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안 해준 게 아닌가 네, 싶었습니다. 맞죠. 이게 급여 인상은 쉽지가 않은 것 네. 같아요. 진짜 그게 소문이 바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어도비나 아니면 그런 기업에서는 급여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곳에서는 사실은 얼마 받는지 다 물어보잖아요. 그게 공유가 많이 되는 그런 회사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급여는 사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뭐 기여보다는 사실 대체 가능성을 가지고 많이 측정이 되니까 아마 제이님이 트레이너로서의 대체 가능성은 좀 높으셔서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트레이너 코치 쪽으로 좀 전환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급여 인상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상을 요구했던 거는 그때 당시 제가 9년 차였고요. 근데 1년 차 트레이너랑 급여 그 수업료가 똑같았어요. 네, 1시간의 수업료가 똑같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네, 근데 받는 1시간당 수업료가 똑같아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나름 맞아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인상 요청을 했는데 깔끔하게 잘리고 네, 덕분에 저는 그러네요.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좋은 됐습니다. 시도였네요. 네. 네, 확실히 좀 스레드나 다른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런 스토리를 어느 정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 말씀하셨을 때는. 근데 그 구조는 전반적인 업계의 구조인 건지 아니면 그 센터에만 구조인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구조는 비슷합니다. 네. 트레이너 급여 받는 구조는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수업료라고 하면 일단 1시간에 수업하고 받는 비용이겠죠. 근데 트레이너분들께는 이제 이 비용이 그 회원분들이 결제하는 그 수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더 적게 구매하면 단가가 높고 많이 구매하면 단가가 낮은데 이제 그래도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대부분 이제 트레이너분들께서 많이 보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딜 가든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거 경력에 따라서 뭐 급여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 트레이너가 결국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유치하는 것 빼고는 없나요? 센터 내에서는? 일단 본인의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아무리 이 수업이 이제 막 예를 들어 50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한 평균 12개 정도 소진이 돼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나올 매출이 없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도 가서 좀 더 추가적인 재등록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본인이 네. 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일을 직접 해줘야 해야 되는 됩니다. 거예요? 세일즈도 어렵고 단가를 올리기도 어려우니까 사실 트레이너분들이 독립을 좀 고민하시는 네, 것도 네.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걸 또 도와드리는 게 또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네. 네, 자연스러운 시장의 니즈가 있었을 수밖에 없겠네요. 가만 보면은. 네. 전 지금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고민을 했었던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니즈를 명확히 알고 있어서 좀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트레이너 분들한테 권유 드리는 형태는 그 센터에 가는 것과 그 독립샵을 만드는 그게 두 가지로 많이 나뉜다면 뭐를 좀 더 권유를 하세요? 저는 일단 시작은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걸 권장해요. 근무를 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회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독립을 한다라는 개념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도 뭘 잘하는지를 거기서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본인의 브랜딩을 그 안에서 시작하고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때 이제 독립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립이라는 키워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아요. 아.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네. 근데 이걸로 독립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네요. 사실 그 회사 안에서 전문성을 네네, 키워서 네. 그걸 기반으로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1인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안에서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다른 그 샵 서비스의 어떤 체제랑 살짝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좀 더 고도화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미용실 쪽도 좀 네, 네, 비슷한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다 미용실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뭐 예를 들면 이가자 헤어버스 이런 데 가시면 그런 데에서 그 이름 걸고 이름은 걸지만 센터에 그 모객 효과를 힘입어서 계속 머리를 잘라주시되 이제 그 인원 수만큼 또 돈을 받는 구조로 네. 또 이해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도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도 그분들도 사실 본인의 샵을 또 만드는 게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목표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그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이거를 몰라서 어려워서 하기 힘들어해서라는 게 너무 이유가 크고 대부분 하루 종일 매장에 있다 보니까 밤에 또 들어가서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걸 네.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맞습니다. 빠지니까 못한다 이런 악순환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제이님은 그 트레이너 분들도 약간 그 성향이 좀 비슷한 건지 어떤 형태인 건지 좀 더 듣고 싶어요. 일단 트레이너 업계와 많이 비교되는 곳이 이제 디자이너, 헤어 네,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업계가 네.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똑같습니다. 거의 급여 구조도 아. 일한 만큼 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그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스스로 세일즈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제를 직접 받지 않는 거죠. 네, 네. 근데 트레이너 분들은 이제 본인의 서비스를 팔면서 그 안에서 결제도 직접 받아야 되고 관리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르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자기의 샵을 오픈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었어요. 많은 트레이너가 본인의 샵을 오픈하고 싶겠구나.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샵을 오픈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미래를 운영해 나가는 트레이너가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나도 막연하게 그냥 오픈하겠지 하다가 거의 이제 그때쯤 오픈 준비도 되고 본인 스스로 이제 자금도 갖췄을 때 내가 이걸 진짜 투자해서 오픈할 수 있을까? 그냥 오픈하게 되면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요.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근데 온라인 운영하는 거 하나도 어려운데 이 근무 시간을 쪼개서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떨어지겠죠. 그때쯤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맨바닥에 헤딩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과연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엔 온라인에서 A부터 Z까지 다 과정을 알려줄 테니 나와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분들께 제안하고 새로운 미래를 좀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수강생분들 트레이너들은 그러면은 제이님이 권하는 비즈니스는 그 트레이너님들이 온라인에서 코칭하는 식으로 하라고 좀 알려드리 주시는 거 아니면 그걸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고 열어두시는 건가요? 저는 온라인만 집중합니다. 제이님은 네. 코칭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럼 네. 피수강생들은 네, 네. 그럼 그걸 듣고 제이님처럼 온라인에서 비즈니스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분들 두 가지로 다 운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교육 때 알려드리는 건 온라인으로 일단 고객을 모집하고 그리고 워크숍이나 웨비나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에서 교육할 수 있는 4주 이상의 코칭 프로그램 제작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온라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거리가 그렇죠. 가까우면. 근데 그거는 제가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온라인 PT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네네. 마케팅하는 방법까지 하는 거네요. 네네, 거의 약간 맞습니다. 무자본 창업 비슷한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온라인 PT라는 게 실제로 워킹이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지금 같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공식 런칭은 하지 않았지만 베타 버전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기대되네요. 뭔가 사실 이게 왜 온라인으로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또 결국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하는 걸로 사람이 뭔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반신마음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이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온라인 PT 시장에 대해서? 일단 이 시장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숫자가 기억나지 않는데 거의 5조 정도로 온라인 PT 시장이 그 정도로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내 해외 다 포함해서 예.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미팅했었던 그 온라인 PT 기업이 있는데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 분들을 PT 온라인으로 이제 코칭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고요.
충분히 온라인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냥 우리 생활에 아직은 막 와닿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미 뭐 해외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뭐 글로벌 상대로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흥미롭네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도전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룸코치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열어두었잖아요. 거기는 아마 한 달 구독료가 7만 원, 5만에서 7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한 코치가 한 400명 정도를 관리를 해요. 좋네요. 그거 AI가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바디에서도 요즘 그런 챌린지 형태로 사람들 모으더라고요. 인바디 맞아요. 앱에서 제가 봤어요. 네, 네. 너무 좋다. 아, 예, 맞아요. 되게 쫄깃했었습니다. 맞아요. 다 그 해외에서 어느 정도 다 가져온 모델이라고도 알고 있고 네네.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엄청 활성화된 느낌은 아니기는 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사실 국내는 제 생각엔 그래요. 서울에 인구가 많고 음. 지금 근처에 PT샵이 있기 때문에 음. 온라인은 아무래도 접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직접 가서 하는 서비스를 받는 게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레이닝이라고 했었을 때 일단 가까운 지근거리에 어쨌든 그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이 그런 포인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센터 안에서 근무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은 고객을 모으려면 일단 고객이 와야 돼요. 예. 네, 그것만 이제 기다리고 보통 하는 마케팅이 이제 전단지 돌리는 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때도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전단지를 아파트마다 돌리고 있고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온라인에서 본인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고객 모집도 가능하고요. 본인만의 고객을 모을 수도 있고 거리가 멀면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가까우면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셀프 브랜딩을 네네, 기반으로 맞습니다.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관점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그 이제 기반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 해서 이제 같이 네네, 비교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 직접 사실 뭐 온라인 PT든 오프라인 PT샵이든 직접 이제 고객과 만나가지고 하실 수 있는 선택의 길도 있었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이제 트레이너들을 도와주는 코치로 가야겠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시게 된 어떤 이유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저도 처음에 이 다이어트 관련 강의를 시작했었을 때 일반인 트레이너 둘 다 대상으로 시작했었어요. 근데 강의를 오픈하고 보니까 트레이너분들 참석률이 95%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피벗을 했고요. 아예 트레이너로 가자라고 해서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트레이너분들을 위한 강의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또 네네. 그랬군요. 근데 트레이너분들은 왜 그렇게 조금 열성적으로 참여했다고 사고적으로 생각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그 이유를? 일단 비하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분들 중에 다이어트,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다이어트 코칭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일을 더 하다 보니까 그 확신은 더 강해지는데 대회를 나간 분들이 다이어트를 가르치는 걸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바디 프로필을 찍고 몸이 망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생리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추워진다던가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제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은 예전에 저한테 코칭 받기 전에 프링글스 17통을 혼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식을 하게 된다던가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보여지는 거를 위한 다이어트는 잘 하지만 일단 올바른 지식 없이 시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을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는 건 많이 알고 있어도 이 가르치는 게 부족할 수 있구나. 이 두 가지를 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건 너무 좋다. 너무 니즈가 정말 명확하네요. 네. 사실 자기 몸 가지고 내가 테스트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성과도 잘 냈는데 왜 망가지는지 모르는 네. 상태에서 이제 알고 있으면 그걸 또 비즈니스로 레버리지도 할 수 있으니까 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내가 올바르게 배우고 그걸 남한테 알려줄 수 있다라는 네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밸류가 있다고 하면 확실히 저도 결제를 할 것 같아요. 좀 더 보면은 재밌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지만 이 건강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요즘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분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코치를 가야 되고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의 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건강이나 영양학적인 부분도 좀 알려주실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뭔가 이 건강 관련해가지고 좀 조언해 주시는 얘기가 있을지. 저는 일단 실용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큰 게 없고요. 저는 모든 패턴이 다 무너져 있고 막 살이 찌고 비만이고 이렇다면 수면부터 잘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수면이 잡히면 하루 스케줄 일과를 올바르게 소화할 수 있고, 그러면 정확한 때에 식사할 수 있고, 정확한 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안정화가 될 거고요. 물론 많은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략됐지만 어쨌든 수면 하나부터 제대로 잡고 가자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바라봤을 때 단순히 이걸 체중 감량으로 보지 말고 본인 몸이 회복되는 것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제일 먼저 네. 기초부터 잡고 가는 거군요. 그거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알려주시는 건가요? 저는 코칭을 딱 30일만 하고요. 원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더 연장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30일 안에 다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만 뭐 이건 나중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끝내고 그러세요. 끝내고 듣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시는 게 요즘 컨설팅.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그 건강한 몸을 회복하자 뭐 이런 쪽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뭐 당장 살 빼려고 하는 욕심을 좀 부리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비즈니스 이제 좀 제이 코치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 코치님의 과거 이야기도 한 번 더 듣고 싶은데요. 네. 네,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질문을 좀 더 드리면 현재는 어쨌든 코치분들이 이렇게 모객이 되어서 그분들을 온라인으로 뭐 가르치고 30일 정도의 코칭 이런 걸 해주시는 것으로 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객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계속 재구매를 한다더라 뭐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대놓고 정규 강의 판매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네. 주력 상품은 워크샵입니다. 워크샵. 네, 원데이 그래서 워크샵. 네, 원데이 워크샵이고요. 그래서 워크샵을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좀 더 빈번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워크샵이 한 번 더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에도 워크샵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온라인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온라인에서. 이번 9월은 온라인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10월은 온라인일지 오프라인일지는 아직. 네. 둘 다 해보신 거예요? 네, 둘 다 해봤습니다. 어떤 게 괜찮나요? 저는 오프라인이 더 제 성향엔 잘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네. 제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도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원데이 클래스이자 뭐 어쨌든 이제 다음 퍼널로 이동하기 위한 네, 하나의 맞습니다. 웨비나 느낌인데 실제로 모객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궁금하고 얼마나 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원데이 클래스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모객은 인스타그램 스레드 컨텐츠로만 합니다. 네. 광고를 돌릴 때도 있고요. 돌리지 않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시험 삼아서 돌려보고요. 네. 근데 광고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스레드 컨텐츠로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더 많더라고요. 스레드. 네. 역시 스레드는 대세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덕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스레드에서 그렇게 모으고 이제 모은 분들 중에서 워크샵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거의 한 5명에서 7명 정도 모였는데 네. 요즘에 했던 워크샵은 3번 다 20명 이상 네, 모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클래스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네, 괜찮네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업셀링을 얘기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건 그냥 저만의 기준인데 네. 무료 웨비나에서는 제 프로그램을 오픈하고요. 그리고 유료 워크샵에서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요? 네. 왜요? 유료 워크샵에서는 그걸 이제 그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 니즈가 있어서 분명한 니즈가 있고 액션 플랜을 받고 싶으셔서 오신 건데 거기에서 제 프로그램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액션 플랜을 하고 제가 워크샵 할 때 그 이후에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을 예약하고 거기에서 제 프로그램을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유료 워크샵이라고 하더라도 1대1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오픈을 네, 네, 한 분 한 분 맞습니다. 천천히 한다라는 한 거죠. 번 더 퍼널 두는 거네요. 네, 네, 네. 피드백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럼 한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세요? 신청률은 거의 한 90% 되고요. 아, 다 네, 네, 신청하세요? 거의 대부분 신청하세요. 그리고 아예 프로그램 참가 생각까지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그중에 한 5-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퍼널은 확실히 고가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뭐 비용을 밝히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시행을 하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0일 프로그램 아까 뭐 업셀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1대1로 하시는지. 네. 일단 거기에 다이어트 관련 워크샵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이어트 관련 워크샵을 오픈하면 이제 1대1로 같이 피드백하는 시간에 그때 세일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 과정을 권하죠. 그래서 교육자 과정이 들어오시면 그 다음 스케줄부터 잡아요. 그래서 교육자 과정은 8주로 진행이 됩니다. 8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강의로 이론 과정부터 여러 가지 뭐 스킬이나 노하우 이런 프로그램을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커리큘럼이 끝나면 이제 본인만의 교육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한 2주 정도 갖고 그게 끝나면 이제 2주 동안 제가 실제 그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 그대로 다이어트 코칭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이어트 코칭을 갖는 시간이라는 게 살짝 저는 덜 아, 이해가 네.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이론 강의 가면 이론은 알려주지만 이걸 실제로 해보는 트레이너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론 강의에서 그게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코칭 실전 적용을 해드리는 거죠. 트레이너분들이 자기 몸에 직접 해보고 이게 진짜 이런 제가 교육에서 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를 검증하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트레이너분들은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회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겠구나. 이게 좀 섭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그 이후에도 한 3회 정도 AS 기간을 좀 갖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그 1대1로 하세요? 아니면 그 어떤 기간을 두고 좀 코호트처럼 모아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코호트처럼 하진 않습니다. 아예 1대1 코칭으로 하고요. 한번 교육자 과정, 그 다이어트 코칭 교육자 과정에서는 3개월 잡습니다. 네, 유효기간 3개월 잡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기 비즈니스 시작하는 솔로프리너 과정에 들어오시면 한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그냥 쭉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네, 맞습니다. 트레이너들이 되게 여러 명이 있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분이라고 하면 엄청 강의가 많네요. 그러니까. 바쁘시겠는데요? 엄청? 160번을 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이론 과정은 원래 녹화할 이후에 솔로프리너 과정,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과정은 다 녹화 강의예요. 그리고 과제를 하면서 이제 저랑 피드백을 받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과정은 이제 녹화 강의는 아니고요.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녹화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도 더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도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녹화하지 않고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라이브 강의가 이제 컨텐츠가 좋아지는 좋은 강의 포맷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1대1로 하면 너무 좀 힘들어서 코호트로 모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았는데 왜 같이 이렇게 모아서는 안 하세요? 일단 비용이 제가 원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코호트가 되면 일단 그 비용, 하이티켓의 비용은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알려지게 되고 그렇지. 네, 이 시장에서 제이코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한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때 이제 하이브리드 과정으로 해서 코호트를 열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은 객단가가 어쨌든 높기 때문에 네, 그 맞습니다. 20명을 한 명 한 명 케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만족도 제고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네, 맞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셀프 브랜딩이 어쨌든 아직은 더 막 10만 단위가 이렇게 되는 느낌은 아니고 네, 엄청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이걸 시도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걸 잘 쌓아놓는 걸 중요시한다. 네. 오히려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 사람 케어하는 것이 계속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팩터라면 그것을 어떤 다른 분들한테 위임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겠네요. 일단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도 수강생들의 성과인데 네. 그 성과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강생을 만나지 못했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강생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위임할 생각이 있지만 아직은 일단 제 힘으로 닿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서울대 보내는 과외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건 거죠. 네, 약간 그 마음으로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 객단가 높고 이렇게 되게 좁은 시장을 타겟하는 거일수록 되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그- 한꺼번에 막 돈 땡기고 그런 것만 보니까 외국의 맞아요. 사례만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고 브랜드의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컨텐츠가 다져진 다음에 뭐 코호트든 VOD든 더 스케일업을 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포인트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운영을 스스로 잘 해 나가시고 신중하게 잘 선택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일단. 배울 점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되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면 터치를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고 거기다가 나는 또 가장 얼리 스테이지의 그 터널인 스레드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좀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고요. 오. 스레드에 글 올리는 거, 컨텐츠 만들고 뭐 1대1로 만나서 교육하고 하는 거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면 뭐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외롭지 않고요. 저도 좀 그런. 네, 저 내향이라 그런지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트레이너로 근무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라고 감사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보다 소득도 네, 괜찮고 네. 지금 만나는 사람들 가치를 전달하면서 효용도 느끼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일을 하는 방식을 좀 찾아가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에요. 여러 방향이 있는데 제가 조금만 노력해도 훨씬 더 많은 거를 드릴 수 있는 고객군을 데려오는 게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트레이너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불특정 다수의 네.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은 완전 조금만 가져가도 되게 좋은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 일, 남 일 이 차이가 네, 네, 크죠. 네. 내 일은 힘들어도 힘든 게 많이 안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런 게 네. 있죠. 화면 계속 나와. 그렇죠, 네.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좁은 영역에 이렇게 집중하면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고객들도 확실히 더 단가가 높아지고 네, 네, 네. 그리고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고객들도 적어지고 정말 이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모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힘들던데 대단하신데 나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20명을 할까? 제가 아직 연차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한 2년 됐거든요, 이제. 네. 아직 젊어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원래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미 조금 얘기가 거의 다 된 느낌이기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스킵을 하는 게 좀 네, 좋을 것 맞아요.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저희 그 얘기를 하죠. 그냥 소셜 미디어 스레드 이것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수천 명 단위의 팔로워가 지금 계시고 네, 맞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모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뭐 고민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도 좀 나누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레드를 운영하면서 항상 두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조회수 많이 받자 라는 마음 하나, 그리고 다른 마음은 저의 타겟 고객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자. 이 두 가지가 항상 거의 배치되는 네, 건데 네, 맞습니다. 음. 하나를 쓰면 하나는 반드시 이뤄야 되는 그죠. 네, 거의 타겟 트레이더 고객을 위해 쓰면 그렇지. 좋아요나 뭐 조회수가 확 떨어지게 되고 그렇지. 반대로 조회수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 뭐 리스트업해서 쓰는 키워드들 뭐 쓰면 바로 네. 그냥 네. 네, 1000단위, 만 단위도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는 보통 후자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후자라면 어떤 거예요? 조회수 네, 많이 조회수- 많이 나는 거? 네. 아니요. 조회수 많이 안 말고, 나고 조회수 네. 말고 전문성. 타겟 고객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주제 위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간이 어딘지 참 고민입니다, 지금. 중간은 없어요. 나눠왔는데 제 경험상. 근데 저는 제 되게 경험상. 명확하게 네. 후자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AI 관련된 뭐 어떤 스레드 올리면 조회수가 되게 낮은데 저는 단톡방으로 그냥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근데 단톡방으로 엄청 유입이 되는 콘텐츠들이 네. 있는데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후자가 압도적으로 당연히 더 좋은 게 맞고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사실은 중간은 없는데 저도 최근에 스레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도 전문성 있는 콘텐츠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제 뉴스레터 막 공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 막
막 1000 좋아요 받다가 100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하이브리드하게 섞어가는 형태를 저도 취하고 있는데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계속 둘 다 하고 많이 뿌리면 되죠. 네, 딱 그겁니다. 둘 다 하고 많이 부리죠. 저는 사실 저스틴 웨시라는 사람을 굉장히 벤치마킹 많이 했고 그 사람의 전략을 많이 탐구했었는데 그분은 결국 확장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분 확장해 할 거예요. 네. 다 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스틴 메시는 5만 키워드를 다 갖고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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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컨설팅, 아니면 뭐 자기 개발, 네, 아니면 뭐 1인 창업, 뭐 이런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먹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돈 많이 버는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네, 그러니까 많잖아요. 네, 네. 파이낸셜 플래닝 이런 거 다 해요. 이런 콘텐츠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외연 확장을 이렇게 하고 그 중에 VOD를 사라라는 느낌으로 그런 형태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요즘 그 사람들 모으는 거나 키워드를 확장하는 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저의 그냥 좁은 영역에 좀 더 길고 전문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대로 최근에는 다시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너무 공감되는 제일 큰 고민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뭐 스레드랑 인스타그램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결국 그 좁은 사람들에게 좀 전문적인 걸 어필해서 그 좁은 니치에 집중하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의 경험상이나 이전에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뉴스레터 같은 롱폼 컨텐츠가 결국은 네, 그런 네. 쪽에 좀 더 잘 맞는다 이런 게 좀 많이 얘기됐던 건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이나 뉴스레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쉬고 있어요. 근데 이메일 마케팅이나 아니면 롱폼 컨텐츠를 해보고 싶었어요. 글로 된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안 하게 된 이유가 일단 트레이너 분들, 저의 고객들은 이메일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글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다 에너지를 쓸 바엔 이제 계속 하루에 한 3개에서 10개 정도는 충분히 발행할 수 있는 스레드에서 계속 글을 흘리면서 한 명씩 봐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스레드로 모으고 있어요. 3개에서 10개나 쓰세요 하루에? 네, 10개 쓸 때도 있고요. 보통 한 5개? 네. 그럼 뭐 쓰는 것 약간 열받으면 많이 쓰는 거예요? 언제 많이 써요? 갑자기 하나를 쓰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아이디어가. 뻗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씁니다. 왜냐면 제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너무 좋은데. 근데 고객이 확실히 뭐 그런 그 글로 된 미디어가 익숙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신다면 저는 한 유튜브도 롱폼 중에서 전문성을 어필하기 좋고 되게 많은 네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여서 유튜브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되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가지고 계시는 외모 자산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유튜브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악플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악플이면 감사하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악플 같은 것도 관심이요라고 생각하는 악플은 좋은 신호. 좋은 신호. 네, 아무튼 뭐 네. 유튜브 그냥 뭐 고민해 보셨겠지만 저는 네.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었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2명 있는데 런업이랑 원해독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브이로그 형식을 해보고 싶다가 이제 저의 비즈니스를 어쨌든 풀어내야 되니까 그럼 팟캐스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주제가 잡히게 된다면 저도 주저 없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팟캐스트는 아무래도 좀 내가 주인공이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는 식으로 많이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나의 전문성을 어필하기에는 또 저는 유튜브 롱폼이 좋지 않을까. 네네네. 너무 약간 닭정너로 몰아갔던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 너무 좋습니다. 저의 나름대로의 그 성공 모델이기 때문에 네네. 한번 그냥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네, 진짜 응원합니다. 지금 딱 스레드에만 엄청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와 근데 10개 쓰신다니까 약간 좀 자극이 되네요. 저도 아이디어 떠오르는데 이거 내일 올려야지 안 올리거든요. 그냥 저는 하루 하나가 맥시멈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그게 좀 더 고객 모으기가 좋아요. 제가 봐도 더 빨리 가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앞으로 그거 못할 것 같고 그냥 하루에 하나, 2개만 꾸준히만 하자. 맞아. 하나만 써도 저는 되게 마음이 좋아요. 네, 저는 그냥 와 됐다 오늘 한 일 끝났어 하루 이런 했다. 느낌이고 그것만 잘해도 나는 오래 잘 갈 거야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좀 길게 하자. 맞아. 이게 좀 이게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하루를 시작을 할 때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게 스레드 하나 올렸을 때 일단 기분이 좋고 저희 고양이 양 먹이고 시작하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하루에 중요한 일 두 좋은 개를 루틴이다. 두 개를 시작했구나. 루틴이네. 맞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확 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정도여도 충분하죠, 사실. 근데 이게 최근에는 약간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 팟캐스트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얘기 안 하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회사에 다녔고, 경력을 다녔다라는 것을 꾸준히 계속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문장으로.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외연 확장에는 되게 좋았고, 많이 올리니까, 사람한테 초기엔 관심을 얻지만, 점점점 그 댓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예, 이 약간 그런 너무 반복적인 내용과 실없는 내용을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한 계정 운영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건 맞아요. 네, 네. 그거는 확실히 어느 정도 선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 조회수가 이게 즉각적인 관심과 도파민이 나는 거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뭔가 이런 지식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전문성을 담는 어떤 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그리고 모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근데 점점 성장하려면 그래도 좀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예전에 저희 네. 그 116만 유튜브 이우승님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이럴 콘텐츠와 네. 이제 전문성 콘텐츠가 비율이 7대 3인 것 같다 정도로 그때 얘기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측면에서도. 제이님도 뭐 스레드랑 그리고 1대1 그런 되게 프리미엄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중용을 잘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이 좀 있으신지 그거 얘기하고 저희 고민 상담소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앞으로의 계획도 한 가지입니다. 생존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저의 생존은 제 수강생분들의 성과, 말씀하신 서울대 보내기,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적은 그렇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 미국에 가서 네, 이 일도 하면서 이제 조종사로서 취업이 목표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럼 이 선글라스 끼고 하는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비행기 어떤 비행기인가요? 민항기. 민항기. 네네, 민항기입니다. 멋지다. 너무 멋지다. 대단하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파일럿 느낌 나. 파일럿 상이야. 기장 느낌 나.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뭔가 되게 잘 나가는 부기장 그 느낌이. 브이로그인데 이거 바로? 그렇게 되면 브이로그를 한번 해요. 네, 너무 해볼 수 재밌네요. 있게. 네. 그걸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비행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전혀 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비행에 대한 꿈, 뭐 조종사가 돼야겠다, 난 비행기가 너무 좋다, 전혀 없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어떤 한 컨설팅 기업에 취업이 이제 거의 확정된 상태였어요. 근데 막상 컨설팅 일을 해보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고 컴퓨터 작업, 뭐 PPT 제작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좀 주도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어떤 직업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된 오래된 형이 있는데 미국에서 비행을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 어떤 거지? 라고 검색해 보다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마감 이틀 전에 지원서 내서 합격하고 네,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미국 갔어요? 네, 미국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민간 항공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네네네. 그걸로 갔다 왔습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네. 다재다능하시다.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끝나는 시점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어떡하죠? 다음에 또 모셔야겠다. 2개로 잘라. 되게 잘 진짜 그럴까? 네. 비행으로는 아직 성과가 없어서 네. 근데 비행이 되게 재밌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보통은 비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네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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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그 자격증만 따고 일단 네네. 한국으로 다시 오신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서는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뭐 민항 항공사에 취업을 한다는 건가요? 네, 항공사에 취업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영주권까지 보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비행했을 때 보통 한국 사람들은 빨리 한국 가서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비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피자 배달도 비행으로 해요. 정말. 네, 그리고 그렇구나.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도 비행으로 하고요. 근데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야.
기술이 네. 너무 있으면 재밌다. 뭐든지 네. 먹고 살 수 있네요. 네. 대단하다. 진짜 재밌다. 비행을 처음에 비행이라는 게 매력적이었던 것도 이 기술 하나만 있으면 영어만 할 수 있고 이 기술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칵핏에 앉아서 이제 밤에 비행을 하다 보면 딱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만 벌면 이거 평생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학생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그 유로 트럭이나 뭐 비행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들도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그냥 생각 없이 트럭 운전하고 네. 그런 느낌인데 아, 하늘 맞네요. 광경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면 진짜 너무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네네. 비행 그걸 체험해봤었어요. 네네. 그 한 번 타는데 한 4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20분밖에 안 타. 근데 그런데도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그냥 이 조종사님이 그때 놀린다고 추락이야 하면서 팍 아, 떨어지는데 네. 진짜였고. 네, 진짜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만 어쨌든 그 경험하고 좀 재밌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인생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네. 제이님이 약간 그런 인생의 여러 갈래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제이 코치님과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저희 마지막 나 혼자 보자 코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 해결 상담소입니다. 네. 네, 나 혼자 보자 패널 3명이 제이 코치님의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실 해결은 아닙니다. 네. 네, 해결 아니고 네. 같이 그냥 얘기해 보는 거죠. 저도 이 질문 받았을 때 떠올랐던 거는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각자 운영하고 계실 텐데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루틴이 있으실까요? 하루 루틴? 하루 단위로. 네. 내가 이 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루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게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걸어요. 일단 걷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걷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방향 잡기. 음.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루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가 잘 이 목표에 근접했나? 이 회고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해보고 그리고 키워드 적고 오늘 쓸 글 적어보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거의 가장 중요하고 틀렸다 싶으면 안 해요. 사실은 그냥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예를 들면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일을 막 3개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쁜 그런 게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감하게 쳐내자라는 것들도 다 그런 루틴 속에서 실행이 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목표가 내가 있다 하면은 매일매일 내가 그걸 회고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댄 마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국의 사스 전문가예요. 사스 비즈니스 쪽으로 전문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막 500명의 부자를 만나면서 느낀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그분이 딱 얘기한 거는 하나의 그 이야기였어요. 회고가 제일 중요하고 회고는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떤 단위로까지 하는 게 정말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1시간 단위다. 1시간 단위까지 회고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내가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빨리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침마다 하는 건 데일리 스크럼이거든요. 네. 그리고 끝났을 때 또 이제 랩업 스크럼 같은 걸 좀 하는데 그런 식으로 2번 정도 하게 되면 생산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오늘 해야 되는 일들 글로 써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다 못하잖아요. 3개도 어렵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한 2개 정도 만약에 성공하면 잘했다. 그런 건데 제가 이거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받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계획을 세우고 나면 내가 시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충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2번째는 일이 정신없이 너무 많은 일을 할 때도 있는데 한 10개를 만약에 처리를 했다고 쳐도 그거 생각 안 하면 내가 뭐 했지 싶어가지고 사실은 산적해 있는 일은 너무 많으니까 아 오늘 일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체크를 하면 나 오늘 일 되게 많이 했네? 이러고 되게 편하게 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하루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진 않는데 그날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꼭 쓰는 편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루틴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루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좀 부끄러워요. 저는 루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뭐 없어요. 루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의 그냥 이유는 그냥 저는 그냥 컨텐츠를 만들 때 조금 더 좀 차별화된, 조금 더 뭔가 깊이 있는, 충분히 뭔가 볼만한 어떤 거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연구하고 실행하다 보면 그냥 의뢰 시간이 넘기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데일리하게 하면서 거기 뭐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그런 창작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될 때까지 해가지고 좋은 거 나오면 하고 되게 오래 쉬고 약간 그냥 그 그런 스타일의 창작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게 저한테 잘 맞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간 좋아요. 헌터의 토가시 저도 같은 그래요. 스타일이에요. 저도 예. 그래요, 저도. 네, 근데 그냥 뭐 해야 될지만 알고 하자, 뭐 그런 거. 네, 그렇죠. 저도 좀 루티너리한 삶을 살고 싶네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 말 들으니까 좀 되게 뭔가 힌트를 얻은 게 병준님 콘텐츠가 1시간짜리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거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사실 그 꽤 더미 시간을 투입을 해야지 그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축적의 좋았습니다. 시간을 잘 갖는다. 예. 브런치들 글들도 대부분 다 그런 형태였잖아요. 예. 루틴한 느낌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영감이 있었던 네. 거고. 절대적인 삽질이 좀 있어야지 그 영감이 오던데요. 네. 근데 그거를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루틴으로까지 가면은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오지 않네요. 근데 그게 뭐 크리에이터로서의 루틴이신 거죠, 사실. 하루 단위로, 시간 단위로는 끊어지지 않지만. 네, 저도 뉴스레터를 매번 인사이트 있게 되게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뉴스레터의 주기는 또 생명이잖아요. 주기성을 지켜야 되는 게 죽겠어요. 진짜 포기하면 마요. 편해. 포기 안 해. 포기해. 그냥 이번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꼭 뉴스를 제가- 그런 반응해야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올리시면 좋아요 누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썼네요. 그래서 펑크 한 두세 번 내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몰아치듯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여쭤본 이유는 저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딱히 루틴을 정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일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되돌아가야 되는 게 루틴인데 이미 이전에 해놓은 게 있으면 돌아가기 편하잖아요. 그렇게 루틴대로 정해지면 좀 더 삶이 리프레시가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 잡는 게. 그리고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시간의 네. 자유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루틴 없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해 주시다 너무나 좋네요. 책 제목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루틴 없는 삶. 좋은데요? 그것이 자기만의 삶이에요. 네. 부제는 내 맘대로. 남들이 만들어 온 9 to 6에 너를 집어넣지 마라. I hate 새벽 기상. 미라클 모닝 하지 말아요. 네. 미라클 모닝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있죠. 네, 너무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았고 또 마지막까지 활용 정점이었네요. 전반적으로 싹 웰니스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라이프 건강했습니다. 스타일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고요. 오늘 녹화는 그래서 또 되게 특별했던 것 같고 제이 코치님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언젠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협업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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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